70세의 김영수님은 오늘도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혹시 누가 연락했을까 해서요. 하지만 하루 종일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80만 원. 그리고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부는 끝까지 함께 간다고, 나이 들면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님의 삶은 그 통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면 부부 사이는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돈만 조금 있으면 노후는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 은퇴 이후, 특히 60대 후반부터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0대 이상 이혼은 꾸준히 증가했고, 그중 상당수는 은퇴 이후 관계 변화와 경제 불안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보다 혼자 밥을 먹는 날들이 계속될 때가 더 힘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은퇴, 관계, 돈, 그리고 외로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하루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이야기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이나 끝에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본 황혼 이혼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혼 이혼 이후 남겨진 노년 남성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70세가 된 어느 날 혼자 남게 된다면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김영수님은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2024년 초 수도권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시계가 아니라 통장입니다. 이번 달 국민연금 80만 원이 들어왔는지,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돈은 없는지부터 살핍니다. 김영수님은 60세의 직장에서 은퇴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수님은 특별히 할 말이 없었고 아내는 그 침묵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김영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때는 그 말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아내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로 들렸고,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황혼 이혼 부부 상당수가 대화 단절과 정서적 소외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돈이나 외도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큰 균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김영수님은 이혼을 맞이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날 아내는 크게 다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해. 그 말이 김영수님에게는 가장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이혼 후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반찬을 사면 며칠을 먹어야 했고, 병원에 가도 보호자 칸이 비어있는 서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월 8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나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괜히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이 힘든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을 때가 가장 버거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혼자가 더 잘 맞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 없이 혼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김영수님은 혼자 사는 법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은 버거워졌고 마음은 더 빠르게 닫혀버렸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황혼 이혼은 이혼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황혼 이혼이 왜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인지 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혼 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침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가 괜찮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큰 싸움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하면 문제 없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부부들이 은퇴 전까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관계를 미뤄둡니다. 출근과 퇴근, 자녀 문제, 생계 걱정 속에서 대화가 줄어드는 걸 당연한 일로 넘깁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시간이 생기니 자연히 가까워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 남성은 하루아침에 역할을 잃습니다. 회사에서 불리던 이름 대신 집에서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공허함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은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혼자 버티려 합니다. 반면 아내는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감정이 은퇴 이후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참고 넘겼던 무관심, 대답 없는 대화, 감정 표현 없는 하루들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남편은 그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말 좀 하고 싶었어.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괜히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를 보면 황혼 이혼을 선택한 부부 상당수가 이혼 전 수년간 사실상 대화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법원에 서기 전까지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이별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쪽은 대부분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혼 통보를 받은 쪽은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느끼게 됩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이별을 더 충격적으로 만듭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면 오히려 더 싸우지 않겠느냐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쌓인 감정이 결국 가장 큰 단절로 이어집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싸움이 잦은 상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오가지 않는 평온은 관계의 안정이 아니라 포기일 수 있습니다. 이 본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황혼 이혼을 막는 첫 번째 조건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갈등이 왜 유독 돈 문제와 함께 폭발하는지, 그리고 노후의 경제 불안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흔드는지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의 갈등은 대부분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 부부 사이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 전까지는 돈 이야기를 미뤄둡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은 벌고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또는 괜히 꺼냈다 싸울까봐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이 미뤄둔 대화는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김영수님 역시 그랬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아내와 깊게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연금 나오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반면 아내는 달랐습니다. 김영수님의 아내는 은퇴 이후를 훨씬 구체적으로 걱정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말로 꺼낼 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늘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직 괜찮잖아. 그 정도는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걱정을 혼자 떠안으라는 말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노년기 부부 갈등의 상당 부분이 실제 소득 수준보다 경제적 불안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버틸 수 있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곧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돈 이야기는 곧 관계의 벽이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68세인 이정훈님 부부는 은퇴 후 경제 문제로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껴 쓰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아내는 아끼는 것에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무서워.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정훈님은 아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함께 계산하고 함께 책임지는 태도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만 더 나빠지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관계가 더 빨리 식어갑니다. 노후의 경제 대화는 누가 더 옳으냐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대화를 피할수록 각자는 혼자 계산하고 혼자 불안해집니다. 김영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돈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했더라면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이미 혼자가 된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이 본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후의 돈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부부들이 아직 괜찮다고 착각하는 위험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신호들은 이혼 직전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부부들은 이미 위험 신호가 나타났는데도 아직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부 사이가 괜찮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싸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편하게 지내면 성숙한 관계라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황혼 이혼을 겪은 많은 부부들은 이혼 직전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너무 오래 방치된 신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대화의 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마디 말은 오가지만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은 묻지 않게 됩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정도만 이야기할 뿐 마음속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각자 생활이 당연해지는 순간입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외출도 따로, 취미도 따로입니다. 겉으로 보면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삶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김영수님 역시 그랬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각자 TV를 보고 각자 휴대전화를 보며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조용함이 평화라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노후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대화를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야라며 미룹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한 부부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문제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문제가 커진다는 점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관계만 더 어색해질까봐 무섭다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색함을 피하려다 관계 자체를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황혼 이혼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고 싶어서 이혼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말할 힘이 없어서 떠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본론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문제가 폭발할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창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황혼 이혼을 막는 방법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불편한 대화를 미루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시간은 이전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흘러갑니다.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이가 아주 나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고 폭언이나 큰 갈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혼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 피하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말합니다. 황혼 이혼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이가 좋을 때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진 뒤가 아니라 아직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노후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돈, 건강, 생활 방식 같은 주제는 싸움이 될까봐 피하는 순간 언젠가 반드시 더 큰 갈등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 역할을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이 분명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기준이 무너집니다. 누가 집안일을 맡을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남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 합의하지 않으면 각자는 각자의 기준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한 노부부 상담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라 생활을 함께 설계하는 대화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가 되는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 혼자가 되더라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요리, 병원 이용, 공과금 처리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야 관계에서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하지 않은 감정만 더 단단해집니다. 김영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불편했더라면, 조금만 더 이야기했더라면 지금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아내가 아닌 혼자 있는 방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론이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황혼 이혼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를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관계를 점검하는 용기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외로운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70세 김영수님의 삶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흔할 수 있기에 더 마음에 남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부는 함께할 거라 믿었고, 큰 싸움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돈만 어느 정도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쌓인 침묵과 미뤄둔 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황혼 이혼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 공유하지 않은 불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쌓아온 노후의 준비가 조용히 갈라놓은 결과일 뿐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말하지 않은 것들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영상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혼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가 되는 노후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돈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은퇴 이후의 하루를 함께 그려본 적이 없다면 그 침묵이 정말 평화인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색해도 괜찮고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관계를 점검하는 용기가 외로운 노후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분과 마지막으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잠시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는 황혼 이혼에 대한 생각이나 은퇴 이후 부부관계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